오늘은 XS 20 리뷰입니다. 여러분께 좀 빨리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마음에 어렵게 공부했고요. 어떤 카메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죠. 상단에는 커스텀 다이얼 2개랑 촬영 모드 전환 다이얼이 하나가 있습니다. 플래시 릴리스 버튼이 있고요. 하슈 보이고 전원 스위치와 셔터, 따로 분리된 ISO와 퀵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전면은 심플합니다. 눌리지 않는 다이얼이 하나 있고 아랫면에는 배터리 커버가 있어요. 뒷면에는 XS10이랑 똑같은 버튼 배열하고 조이스틱이 있죠. 측면에는 미니 HDMI 포트하고 C타입 단자, 그 다음에 마이크 인풋 잭이 있고요. 반대쪽에는 헤드폰 단자가 새로 생겼습니다. 딱 처음 봤을 때는 전작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사용하고 만지면 만질수록 같은 부품을 사용한 게 거의 없어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드라마틱한 변화라기보다는 사소하게 변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미세하게 다듬어진 부분들하고 사용성을 조금씩 개선한 느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동일한 금형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한눈에 보기에는 구별이 잘 가지 않는다. 저는 이미 X10 리뷰와 H 시리즈 리뷰에서 디자인에 대해서 아쉬운 소리를 많이 했죠. 후지필름의 클래식한 바디 디자인이 아니어서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그 생각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너무 소니 카메라 같아. 못생겼어. 못생겼다고는 안 할게요. 그냥 보통 카메라 같이 생겼는데 필카 감성은 없다. 그러나 후지필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저처럼 전부 클래식한 바디 디자인을 좋아해서 후지를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라인업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실 특히 이 기기에 있어서는 사용해볼수록 납득이 되는 디자인이었어요. 그 이유는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죠. 마감, 전반적으로 훌륭합니다. 무겁지는 않지만 기분 좋은 단단함입니다. 힌지도 뭔가 더 짱짱해졌다고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새 제품이라 아직 덜 헐렁거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적어도 외관상으로 구조가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다, 조금 변했어요. 그런데 크게 튼튼해진 느낌은 안 든다. 왜 소니처럼 못하는가? 스위블 액정의 후면이 너무 싸구려 같은 플라스틱인데 이 부분은 정말 언제쯤 고쳐질런지. 이 힌지와 스크린만 개선돼도 진짜 훨씬 더 고급스러운 제품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버튼들의 감이 너무 좋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없어서 유격도 T4보다 좋은 수준입니다. 후지가 후지했다. 잘 만들었다.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소소하게 모든 부분을 다듬어서 휴대가 훨씬 편해졌어요. 엄지를 놓는 부분의 면적이 넓어진 점, 다이얼들이 조금씩 커지고 모든 버튼들이 누르기 쉽도록 미세하게 더 튀어나온 거, 그립이 더 높아지고 잡기 쉬워진 거, 애매한 디테일들을 심플하게 만들어서 정갈해 보이도록 하는 거. 후지가 X100 시리즈나 T 시리즈를 낼 때 비슷하게 생겼지만 소소하게 개선을 하고 정갈하게 다듬는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약간 일본식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의미로. 후지라는 브랜드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잘 만든 디자인을 하는 데에서 그 유산을 계승하는데 모든 면에서 1%씩 개선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총합은 우리가 체감할 수준의 총합이 됩니다. 물론 이 개선이 성능의 향상을 제외하고 스펙에 적혀있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더 오히려 대단하지 않아요? 스펙 시트에는 적혀있지도 않은 부분들을 개선하느라 노력했다는 그 집요함이. 사실 이 정도 텀을 두고 나온 후속작이면 대부분의 부품을 기존 금형 그대로 만들었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거였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모든 금형들이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아예 새로 디자인을 한 거죠. 모든 부분에서 1%의 개선들을 위해서. 정성이 느껴지는 변태적인 브랜드. 그런 점에서 정말 애정하는 브랜드죠. 그립감 정말 좋습니다. 그립이 진짜 편해졌어요. 아니 원래도 좋다고 리뷰에서 말했던 것 같은데 이건 진짜 더 손에 꽉 차고 그 와중에 더 좋아졌어요. 확실히 그립 부분이 두꺼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립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이죠. 드디어 T4에 들어가는 신형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그럼요, 영상을 찍으려면 이 배터리가 들어가줘야 돼요. 기존의 배터리는 X100V에 들어갔던 배터리라서 사진용으로는 좋았지만 영상을 찍으면 녹아내리는 그런 배터리였거든요. 제가 3년 전에 T4와 S10을 두고 카메라 고민을 할 때 S10을 선택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배터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개선됐네요.
말 나온 김에 성능으로 넘어가죠. 센서는 전작 XS10에 들어간 4세대 X-Trans Sense 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센서는 XT4, X Pro 3, XT30, Xpack V 등에 들어간 센서하고 모두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론상 센서로 인한 사진 결과물의 차이는 없다. 그렇지만 프로세서가 바뀌었어요. XT5나 XH2 시리즈에 들어간 X 프로세서 5가 들어있죠. 더 빠른 연산 처리가 가능해서 연사도 빨라지고 AF도 더 잘 잡아요. 그리고 1대1 비교는 안 해봤지만 이전작 센서와 최신 프로세서면 더 높은 화소나 이면 조사형 센서를 탑재한 제품들보다 처리할 정보값은 더 적은 센서를 탑재했으니까 그만큼 더 여유 성능도 많아서 이미지 처리면에 있어서는 지금 출시된 X마운트 카메라 중에서는 가장 연산 처리 속도가 좋은 카메라가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우선 전작이랑 비교해도 이미지를 촬영하고 처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든 게 느껴져요. AF도 잘 잡고요. 저조도 환경에서도 잘 잡습니다. 확실히 S10보다 잘 잡아요. 다음 세대 AF인 게 느껴집니다. 기존에 S10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빠진 부분은 없어요. 손떨림 방지도 그대로고 무게가 조금 더 늘어나긴 했지만 사용성에 지장을 줄 만큼은 아니죠. 이 카메라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후지필름에서 새로 소개하는 브이로그 기능입니다. 브이로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건 후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캐논도 최근에 브이로그용 파워샷 카메라를 공개했고 소니도 공격적으로 몇 년 전부터 브이로그용 카메라라면서 제품을 쏟아내고 있죠. 주변에서 후지필름 카메라 중에 브이로그용도 있냐고 물어보면 그냥 뭐 무난하게 부담 없이 S10을 추천해주곤 했어요. 그런데 이제 후지도 본격적으로 브이로그 시장에 합류를 하려는지 대놓고 브이로그 메뉴를 S20에 박아버렸네요. 그래서 기대도 컸습니다. 우선 브이로그 모드를 켜게 되면 기본적으로 촬영을 하면서 조작하기 용이하게 메뉴가 나와 있습니다. 셀프 타이머, 눈 감지 설정, 제품 우선 모드, 손떨림 방지 옵션, 고속 녹화, 배경 디포커스 모드가 있어요. 뭔가 계속 내 얼굴이나 눈을 트래킹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신뢰가 가긴 합니다. 우선 제품 모드가 좀 신기하죠. 제품 같은 걸 리뷰할 때 제품을 보여주고 싶은데 자꾸 얼굴에 초점이 맞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품 우선 모드를 키면 제품이 얼굴보다 앞에 있을 때 사람을 잡지 않고 제품에 포커스를 맞추는 기능입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브이로그를 찍을 때 화면을 계속 보면서 촬영을 하잖아요. 시선이 화면을 떼지 않으면서 간단하게 메뉴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 생각보다 큰 메리트더라고요. 셀프 촬영이 흐름을 끊기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쓸모가 있는 옵션이었다. 그런데 기대가 좀 큰 탓이었는지 아쉬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브이로그 모드 하면 뭐가 제일 기대되세요? 피부 보정이죠. 피부 보정 모드가 없어. 얼굴을 갸름하게 하는 보정은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런데 피부 보정은 진짜로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브이로그를 찍어보고 싶어하는 여자친구들이 주변에 진짜 많거든요. 더 예쁘게 나오는 카메라가 있으면 기꺼이 사려는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안 사는 이유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게 번거롭다는 건 둘째치고 피부 보정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진짜 후지필름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봐도 하다못해 피부톤 제어와 같은 기능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경쟁사들은 비슷한 기능이 하나씩은 있거든요. 브이로그 카메라라면.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브이로그 모드만 키면 1.2배 크롭이 됩니다. 화각이 조금 더 작아져요. 안 그래도 화면이 얼굴을 꽉 차게 나오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브이로그 모드에서는 크롭이 더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부담이자 단점이에요. 편하게 들기 위해서는 정말 같이 출시된 이런 8mm 광각 렌즈를 사야 하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리해보면 브이로그 촬영을 하기에 편한 인터페이스인 건 장점. 그렇지만 브이로그 모드라고 해서 막 엄청나게 인물 특화 보정 기능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게 브이로그 카메라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브이로그 모드가 있다고는 하는데 제품 설명에는 브이로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캐논과 소니와 같이 이름이나 설명에서부터 브이로그용 카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제 생각에는 후지필름의 감성이 막 뽀얗고 폰카처럼 나오는 브이로깅 촬영 감성과는 또 결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약간 조심스럽게 브이로그 시장에 발을 살짝 담근 것 같은, 발도 아니야, 발가락 정도 담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카메라는 브이로그 카메라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브이로그 카메라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카메라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브이로그라는 기능이 너무 부각되면 오히려 이 카메라의 진가는 가려질 겁니다.
491g으로 가볍고 2배 빠른 프로세서로 모든 면에서 빨라졌고 AF도 좋아졌으며 노스텔직 네거티브까지 추가된 19개의 필름 시뮬레이션을 탑재했으며 배터리도 커졌고 손떨림 방지도 들어있고 6.2K까지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입니다. 센서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최고의 스펙이었던 X-T4의 센서입니다. 그냥 어디 가서 꼴리지 않는 전문가용 카메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귀엽고 조그만한 바디에 그 강력한 기능을 넣은 거죠. 100만 원대 브이로그 카메라들은 이거보다 센서도 훨씬 작고 스펙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많아요. 그런데 이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그냥 멋진 사진부터 전문가급 영상 촬영까지 다 할 수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인데 브이로그 기능이 조금 들어간 정도라고 보는 편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찐 좋은 카메라인데 브이로그도 편하게 찍을 수 있긴 해 정도의 느낌입니다. 약간 이거 그냥 평소처럼 개발을 하다가 주변에서 다들 브이로그 카메라 하나씩 내놓는데 우린 뭐 안 함? 하고 회사 사장님이 또 와가지고 한마디 하고 가서 부랴부랴 구색 맞추기로 넣은 옵션인가 싶었어요. 그러면 브이로깅을 어느 정도 타겟팅한 카메라 중에서는 스펙이 제일 좋냐고요? 아니요. 최근에 소니에서 첫 번째 풀프레임 브이로그 카메라라면서 ZV-E1을 출시했어요. 그동안 소니는 브이로그용 카메라를 많이 만들어 오다 보니까 피부 보정부터 시작해서 뭐 브이로깅 기능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이 280만 원이에요. 충격적이죠. 브이로그용 카메라라고 불러도 될까 싶을 정도로 브이로깅 카메라 하면 성능이 좀 떨어져도 컴팩트하고 착한 가격 그런 카메라 이미지가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찐 부자들 친구들이 저런 카메라로 브이로그를 찍겠죠. 근데 브이로그를 찍는데 280만 원을 태워야 되나? 그러니까 브이로그 이야기는 잠시 내려놓자고요. 그 브이로그라는 네이밍에서 오는 어떠한 그 이미지들과 프레임을 탈피하고 다시 이 카메라를 보면요. 진짜 좋은 성능, 엄청난 컴팩트함의 카메라입니다. 너무 좋죠? 이거 전작이 130만 원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진짜 너무 좋아서 진짜 모든 유저한테 강추드리고 싶은 카메라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80만 원으로 오른 가격을 보기 전까지는요. 50만 원의 상승폭.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솔직히 아무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닙니다. 100만 원 초반대야 뭐 카메라 하나 사볼까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가격대인데 180이면 솔직히 200만 원 근사치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좀 그래도 뭐 찍고 싶은 게 명확히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카메라가 되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브이로그도 찍고 싶고 훌륭한 사진과 영상 촬영도 다 하고 싶다. 브이로그가 메인이 아니다. 브이로그도 되면 좋을 뿐이고 기본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카메라를 찾고 있다 하시면 180 주고 이거 사면 아주 좋습니다. 완전 만족하실 거예요. 너무 작고 가벼운데 X-T4급 결과물 혹은 그 이상의 결과물을 비슷한 사용 환경에서 낼 수 있는데 X-T4보다 싸다고? 이건 못 참지. 클래식한 디자인이 아닌 게 유일한 아쉬움인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아쉬움이니까요. 저도 정말 쓰면 쓸수록 너무 편하고 그립도 너무 좋고 너무 가볍고 해가지고 애정하는데 X-T4를 보내주고 얘를 들고 다니까 유혹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브이로그 촬영 혹은 셀프 촬영을 딱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도 혹여 이 카메라를 그냥 브이로그 카메라라고 생각하고 고민선상에서 지우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그냥 좋은 하이브리드 카메라인데 브이로그 옵션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추천한다. 클래식한 디자인을 포기하고 컴팩트하게 영상과 사진을 둘 다 찍고 싶다 하면 이제 주저없이 이걸 추천드릴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욕심이 있으면 XH2로 가시고요. 자, 그런데 본격 브이로그 카메라를 찾고 있다. 그러면 이 카메라는 패스하세요. 물론 후지만의 색감이 너무 좋은 분들이라면 완전 강추드리죠. 그런데 솔직히 피부톤 보정도 안 돼, 뽀샤시도 안 돼, 브이로그가 카메라가 갖춰야 할 이제는 기본적인 기능이 없어요. 반쪽짜리 브이로그 옵션이 아닌가 합니다. 후지필름에서 눈을 돌리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브이로그는 소니 잘합니다. 캐논도 요즘 좀 하려고 드릉드릉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하고요. 벌써 주변에서도 심지어 더 상위 기종에서 이걸로 기변하는 포토그래퍼들도 있어요. 전문가분들에게는 최고의 서브 카메라, 아마추어들에겐 최고의 메인 카메라가 될 것 같아요. 한 10만 원만 더 싸게 나오면 진짜 좋은데 진짜. 네. 결론, 브이로그 카메라가 아니다. 하이브리드 카메라인데 사장님이 갑자기 브이로그 기능을 넣으라고 했다.